만병통치약 자가면역 질환 투병기 김규태. 내가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도 좋다. 분명 만병통치약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경험이란 스승이 나에게 이 약을 가르쳐 주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약도 의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는 것도 예방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면역력이다. 약은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물질에 불과하고 의사는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다. 면역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만병에 시달리게 되고 신진대사에 장애가 생기면서 노화 또한 촉진된다. 그런데 이 만병통치약은 실제로 병을 고치는 약이다. 내가 발견한 것은 아니고 기왕에 있던 것인데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미 밝혀진 여러 의학적 지식을 모은 것이지만 내 경험의 용광로에서 녹아 융합된 것이다. 어떤 병이든 너무 깊어지면 손을 쓸 수가 없다. 그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되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쓴다. 나는 난치병으로 알려진 자가면역 질환으로 저승의 문고리를 잡았다가 돌아왔다. 내 평생 첫 입원이었다. 폐혈관염이었는데 계속 폐렴 진단이 나왔고 여러 명의 유명한 의사들도 내 병을 알지 못했다. 10개월간 병명을 찾지 못하고 동네 병원 여러 곳과 유명한 대학병원 3곳을 옮겨 다니던 중 체중이 15kg가량 빠지면서 면회온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의 몰골이 되었다. 입원해서 고단위 항생제를 주사하면 열도 내리고 흉부 엑스레이도 깨끗해졌다가 퇴원해서 경구약을 복용하면 보름 만에 다시 열이 나면서 재발하곤 했다. 수시로 땀이 나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입속 점막에 농이 생겼다. 그러다 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다. 39.5, 39.6도의 고열에 고개를 못 들 때가 많았고 여러 번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곤 했다. 고통의 나날은 하루가 3년 같았다. 의사도 그 어느 누구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6인 병실의 환우들도 내가 잠든 줄 알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수군거렸다. 내 생각에도 회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얼굴색이 창백하고 흰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깡마른 사내가 거울 속에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나에게도 낯설었다. 발열과 항생제 투여로 입맛이 없었다. 모래 씹는 맛을 처음 경험했다. 입원 중에는 배식 때가 되면 도망가고 싶었다. 아내가 삶아온 전복도 정성 들여 만들어온 반찬도 아무 소용없었다. 몸무게가 줄면서 체력이 극도로 약해졌다.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 우연히 같은 병실의 환우로부터 식욕 촉진제 얘기를 들었다. 결국 내가 식욕 촉진제 처방을 요청해서 복용했는데 그것이 입맛을 되돌려 주었고 병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방개탕을 거뜬히 먹은 기억이 생생하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폐렴 같은데 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헤매던 끝에
전신 마취를 하고 흉곽경으로 폐 조직을 떼어내어 검사한 결과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폐혈관염으로 판명되었다. 병명을 찾고 난 후 3일 정도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자 그 오랜 증세가 씻은 듯이 없어져서 퇴원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자신의 면역세포가 병균이 아닌 정상 체세포나 상제균, 몸속에 늘 존재하지만 병을 일으키지 않는 균을 공격해서 폐나 위장, 신장, 관절, 피부 등 신체 각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국소성과 전신성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홍반성 루푸스, 건선, 혈관염, 원형 탈모증, 베체트병, 크론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아토피, 궤양성 대장염, 쇼그렌 증후군, 강직성 척추염, 다카야스 동백염 등등 수없이 많다. 이 병들은 대부분 찾기가 힘들고 의사들도 다른 병과 혼돈이 와서 확진을 내리기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악화되는 수가 허다하다. 그중 신장으로 오는 자가면역 질환이 가장 무섭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이들 질환은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복용하거나 바르면 감쪽같이 나은 것 같다가 재발을 반복하는 속성이 있다. 심하면 면역 억제제도 쓰는데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부작용이 너무 커서 장기간 복용하면 약 부작용으로 몸이 망가지게 되므로 짧은 기간 도움을 받고 끊어야 된다. 내가 50대 중반에 발병했으니 죽기는 이른 나이고 꼭 하고 싶은 일도 있었다. 더구나 나만을 믿고 사는 아내와 딸을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었다. 나의 죽음이 40대 후반의 아내와 대입을 앞둔 딸의 일생에 짙은 불행의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나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재발을 거듭하고 나을 수 없는 병이라는 얘기만 했고 내 모습을 바라보는 눈길들은 모두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듯 했다. 어느 누구가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심사를 알겠는가. 희망의 빛이 한 올도 없는 절망 속에서 남몰래 많이 울었다. 주로 차 속이나 화장실에서 울었는데 특히 힘없는 팔로 말라버린 몸을 문지르며 샤워할 때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흐흐 소리를 내도 남들이 몰랐고 눈이 충혈되면 비누가 들어간 모양이라고 얼버무리면 다 그런 줄 알았다. 눈물이 그렇게 뜨겁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미처 몰랐었다. 내 병을 찾은 분당 S병원에 계속 통원 치료를 했다. 병명을 찾고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생활 습관을 고치라든가 어떻게 먹고 무슨 운동을 하라든가 하는 말은 일절 없었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말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당시의 내 몰골이 삶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절망했듯이 의료진이나 내 주변 사람들도 늦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새싹이 돋는 모양이었다. 어찌하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다. 체중부터 올리려고 평소에 먹지 않던 보신탕까지 먹었다. 스테로이드와 일부러 챙겨 먹은 음식이 몇 개월 사이에 체중을 올려주었고 체력과 의욕도 살아났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 사례와 학자들의 연구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면역학이랑 건강에 관한 책과 음식 관련 서적도 읽었다. 방송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스크랩 자료를 정리하고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하나하나 실천했다. 인간의 모든 병은 생활 습관병이고 나쁜 습관만 아니면 120, 13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 학설도 있다. 습관 중에서도 체온을 떨어뜨리는 습관을 빨리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찬 음식을 멀리하고 현미식을 주로 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뜻한 음식, 운동, 일광욕, 반신욕, 족욕 등으로 체온을 올리려고 노력했다. 가스레인지에 달군 돌로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발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자는 버릇 때문에 사계절 내내 수면 양말을 신고 자거나 날이 추워지면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잔다.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외출할 때 모자, 마스크, 목도리를 하고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건조한 계절엔 방 안의 습도도 60% 정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습관을 들인 지 2, 3년이 지나자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로 바뀌면서 컨디션이 현저하게 좋아졌다. 퇴원 초기엔 1주, 2주, 1개월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면서 스테로이드 복용량도 점점 줄었고 통원 진료 주기도 3개월, 6개월로 길어졌다.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부작용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많이 겪었다. 망막출혈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눈 흰자 위에 2번이나 주사를 맞기도 했다. 고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비문증, 요산증, 혈정액, 혈압 상승, 근육 약화 및 마비, 과도한 성적 욕구, 체중 증가와 부종 증세를 겪었으며 부정기적으로 눈에 이상이 발생했고 혈압이 높아져 약을 복용하고 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 신장이 망가지는데 천만다행으로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 살아있다. 2005년 5월에 최초 발병했고 2009년 봄에 재발했다가 2010년 12월 초에 모든 약을 끊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자 혈압과 비문증을 제외한 몸의 이상 증세는 모두 사라졌다. 지금은 혈압약만 복용하면서 만병통치약으로 몸을 다스리는 중이고 잘 듣고 있다. 내가 약을 끊을 무렵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등 여러 권의 책을 내기도 했고 행복 전도사로 잘 알려진 최윤희 씨 부부의 동반 자살 소식이 날아왔다. 최윤희 씨가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나는 크게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다.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홍반성 루푸스를 장기간 앓으면서 폐와 다른 장기까지 나빠졌고 말기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최윤희 씨가 70세 된 남편에게 목 졸라 죽여달라고 애원했다. 남편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준 후 모텔 목욕탕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뉴스였다. 유서 말미에 건강했던 남편은 자신 때문에 함께 저 세상으로 간다는 안타까운 내용도 있었다.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병이 악화되기 전에 대비하면 분명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는데 환우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알고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나와 유사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만병통치약은 따뜻한 체온이다. 그래서 나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찬 음식을 독이라고 말한다. 균형 잡힌 식사, 맑은 공기를 코로 호흡하기, 숙면, 일광욕,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인 생각 등으로 체온을 올려야 만병통치약을 구할 수 있는데 특히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복부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병마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이 만병통치약으로 기적을 이루기를 소원한다.